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다. 오늘 12시 국토부 충격 속보. 국토부가 공급 무산, 정책 불투명, 세금 무산 등이 현실화되면서 무주택자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5년은 양극화와 기관 및 전문가들의 전망, 화폐 가치 하락 등이 주된 이슈가 되면서 내 집이 없는 분들의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대출 제한이 자본금이 적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다가 보합 수준까지 밀려났고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겨울 반짝 상황일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주택자 큰일 났다. 오늘 12시 국토부 충격 속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사실상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정책이 거의 유명무실 폐지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자, 먼저 국토부 충격 속보, 무주택자 큰일 났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다 올스톱 된 상황인데 먼저 공급이 무산돼 버렸어요. 이게 제일 커요. 규제 완화가 사라져 버렸고요. 세금도 무산됐습니다. 뭔 말이냐? 270만 원 정도 원래 계획은 잡았죠. 그런데 이 공급 대책이 이 공급이 계속 적기적소에 들어와야 집값이 안정화되고 떨어지는데 이거 집을 짓지 않아 버리면요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공급 부족, 초비상. 물론 저는 일관성 있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멈춰버리면요 심각해져요. 3기 신도시, 또 1기 특별법, 재건축, 재개발 이거 많이 완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늦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대부분 국회법 개정사항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국토부에서 이거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재초안, 공시가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투명해졌어요. 그린벨트도 해제한다든가 안전진단, 재개발 속도를 낸다든가 하는 것도 불투명해졌고요. 결국은 규제 완화 불투명 이 말은요 분양을 미루고 거래는 줄었다는 뜻인데 이게 결국은 집값 상승의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세금 무산, 상속세, 증여세는 국회 이제 지금 통과하지는 못했죠. 금투세만 통과됐고 보유세, 양도세, 정말 중과세 같은 거 이런 것들 다시 또 되살아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활성화되게 되면요 이 세금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매물이 사라져 버려요. 왜? 중과세를 그렇게 두드러 맞고 누가 매물을 내놓겠어요? 자, 2025년 부동산 전망 양극화 뚜렷. 집값은 상저하고 지금 전문가들하고 기관 전망도 같이 제시할게요. 먼저 양극화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잊지 마세요. 자, 앞으로 상당 기간 영원히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왜? 해가 더불어 갈수록 가는 놈은 계속 가고 못 가는 것은 못 가고 이게 심해진다고요. 주사년 2025년 전국은 0.5%, 수도권이 0.8%. 자, 결국 수도권이 더 많이 올라간다. 건사년 2025년 전국은 마이너스 1.0, 수도권은 플러스 1.0. 결국은 수도권만 뛴다. 자, 전문가들 의견. 수도권의 비수도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 전체적으로 76% 전문가들이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네이버 뉴스 다 쳐보세요. 이 전망이라는 게 꼭 맞는 것은 아닌데 그럼 왜 이런 전망이 나왔을까? 일단 상승과 하락을 같이 보자고요. 상승.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기준금리예요. 결국 인하는 기정사실이니까
대출금리도 인하가 되겠죠. 주담대도 인하가 되고 집값, 위험자산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꾸 저축만 해서 이자 받아 먹어봤자 합쳐갖고 세월 지나면 오히려 은행에 넣어놓은 게 손해다 이거죠. 코로나 제2 통화량 급증.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찍어내는 바람에 집값 미친 듯이 뛰고 코스피도 3,000대까지 뛴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 금리 인하라서. 해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좀 부담이에요. 미국, OECD 국가는 집값이 지금 신고가 찍고 있어요. 자, 하락. 뭔 소리냐?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전세대출, 집단대출 규제 지속. 자금이 부족한데 누가 집을 사느냐? 근데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집값 하락 요인은 맞지만 특히 집이 없는 자본금이 적은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돈이 적을 확률이 크잖아요.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출 제한에서. 경제 성장률 지금 1% 내수 수출이 부족한데 뭔 집값이 뛰느냐. 시세, 거래량, 매물, 분양, 경매 모든 지표가 지금 내리막길이다. 그럴싸하죠. 그러면 내년에 올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일시적으로 겨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조정을 하고 봄, 여름, 가을 무려 3계절은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이게 10년간 반복됐어요. 지금 해외와 우리나라 상황을 딱 지켜보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즉 한 2월부터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세계 집값 20년간 별표 한번 쳐볼게요. 20년간 동조와 흐름. 자, 이거 지금 2020년, 24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글로벌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이번에 미국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그래프가. 아까 30여 OECD 국가하고 여기 보시면 미국 자, 코로나 때 막 치고 올라가네요. 자, 근데 서울 한번 보실래요? 서울 거만 뽑았어요, 이번에는. 너무 똑같지 않나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 최근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입니다. 지금 내가 막대 그래프로 쭉 노랗게 한 거. 미국 신고가, OECD 신고가. 독일하고 한국은 떨어지는데 서울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제가. 초록색이 한국인데 서울은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OECD에 비해서 많이 안 뛰었죠. 다른 나라들은 신고가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신고가 찍지는 않았고 강남은 찍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25년 이 겨울 12월, 1월, 12월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자, 무주택자 큰일 났다. 여보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이런 뉴스가 좀 나오는데 먼저 대출 제한이 무주택자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대출 규제, 전세대출, 집단대출 금지했다가 집단대출을 다시 풀어줬죠. 자, 주담대가 엄청 제한됐습니다. 25년 7월달 또 7월달이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적용이 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금리라든가 금액에 제한이 있고 자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문턱이 크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무주택으로 살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양극화, 수도권은 고가, 비싼 아파트가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좀 싼 것들밖에 못 잡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의 특징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실거주해요. 그것도 대출을 진짜 안 받아요. 아무래도 무주택자인분들이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대출 받기도 꺼려하고 또 수입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화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큰 틀에서 첫 번째는 서울하고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뛰고 지방, 광역시는 안 뛴다는 뜻이에요. 덜 뛴다 또는 떨어진다. 두 번째,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부분 집값 비싼 것들은 계속 뛴다. 많이 뛴다. 근데 집값이 중간치나 싼 것들은 안 뛴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다. 이게 양극화인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잡는 것은 뻔하잖아요. 싸고 이런 것들 잡을 거 아닙니까? 입지도 좀 별로 안 좋고 양극화에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안 잡자니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물가 뛰어버리면 무주택으로 영원히 가는 것은 손실 보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양극화, 수도권 고가 올라간다고 나왔죠. 자본금, 무주택자 자본금 저가 매입. 그리고 2025년 수도권 고가, 이것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지방이라든가 저가 부동산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집값 상승, 금리 인하하죠. 또 해외 집값이 올라가고 있죠. 주식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70%로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탄핵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워낙 크니까, 정치적 이슈가 워낙 커버렸기 때문에 국내 요인으로 모든 것들이 흔들거리잖아요. 하지만 국내 요인이 잠잠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요인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같이 갈 거예요. 공급 부족, 윤석열 정부 270만 채 공급, 이거 차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중단이 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마비 상태인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낼까요? 속도가 늦어집니다. 정부 정책 무산, 공급 부족 유발해가지고 결국 집값이 또 올라갈 소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국토부 속보, 정책 폐지가 집값 부추긴다. 자, 일기 신도시도 제초안 폐지도. 아무튼 윤 정부가 다 시도를 했는데 뭐 도로함이 탑을 될 가능성이 크죠. 국회 통과를 해야 하니까. 국토부 속보, 공급대책, 윤 대통령 부동산 대책 폐지, 변경이 불가피해졌어요. 국토부가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3기 신도시 분양이라든가 1기 선도지구 일정, 이거 볼 것도 없이 변경, 뭐 안 한다 이거보다 변경,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를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혹시라도 도래하게 되면. 자, 재건축 개발 완화, 그린벨트 폐지, 미지수, 세금이라든가 임대 부분도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이거 폐지하는 게 무산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엄청 냅니다. 특히 종부세 같은 거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임대차 입법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 2021년에 막 집값 폭등하고 규제 많고 했을 대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커요. 서울시도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되거든요. 공공 SOC, 그 다음에 용산개발, 국제문제고요. 신속통합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정부가 바뀌면 사업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목 잡고 그런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겨울만 조정했고 2월부터 오른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몇 번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2014년 이후에 10번이나 봄, 여름, 가을은 올랐어요. 집값이. 겨울도 떨어졌다기보다도 조정, 보합이라든가 하락을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됐는데 이거 보세요. 2015년이고 2025년 11년간 그래프에서 7월달 입점 찍힌 거. 자, 이거 빨간 그래프 봐보세요. 7월만 되면 이게 폭등을 하네요. 그죠? 7월달만. 예외가 딱 한 번 있어요. 22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 떨어질 때 이때만 제외하고, 별빛은 여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7월달 뛰었죠. 23년에. 24년에도 뛰었어요. 7월달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7월만 뛴 게 아니라 이게 봄부터 뛰었다가 가을에 상승폭이 줄어드는, 즉 봄, 여름, 가을이 상승해요. 그리고 겨울은 여기 보세요. 0 근처죠. 다 1월달. 또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고 0 근처. 이때는 크게 떨어졌죠. 또 여기 0 근처. 자, 지금 딱 1월달 되니까 서울 0.00입니다. 역시 0으로 가거나 약간 마이너스가 되거나 12월, 1월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겨울만 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폭락하는 게 뭐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뭐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겨울만 되면 항상
집값이 맥을 못 쳤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에 뛴다는 얘기인데 해외 상황을 봤을 때 뛸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해외가 안 좋으면 모를까? 해외가 지금 또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1차 옛날에 하락했을 때 91년도 2차 여기 이제 99년, 97년 IMF 때 3차 미국발 금융위기 때죠. 4차 때 그리고 지금 5차 하락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5차 하락이 이미 끝났다라는 설도 있죠. 왜냐? 21년에 꼭지 찍고 22년에 떨어졌잖아요. 23년 초까지. 물론 지방은 예외예요. 지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 및 수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3년 초까지 떨어졌고 23년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24년에도 뛰었는데 지금은 상승장의 연장이냐? 지금 서울만 놓고 보면 상승장의 연장이 맞아요. 겨울에 잠깐 주춤하는 거고 계절적 요인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런 분은 당장 집을 파세요. 물론 무주택으로 영원히 가는 것은 안 좋아요. 아무리 이제 TV 방송에서가 됐던 특히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뭐 10명 중에서 한 8명은 하락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명만 올라간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현실은 상승이 맞아요. 저도 제목은 뭐 하락 쪽도 좀 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울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어요. 이거는 집값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니까 그래요. 제가 뭐 지방을 막 잡고 수도권 막 잡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저는 서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배팅을 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은 상급지 중심으로만 접근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양극화가 있으니까. 반드시 매도하세요. 안 뛰는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영원히 세금 2주택, 3주택, 4주택 영원히 세금 줄어들지도 않는데 왜 끌고 가요? 안 좋은 거 던지라고요. 상승 차익이 적은 것들 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적잖아요. 던지세요. 폭락장에 이미 막 반토막 자주 되는 것들 던져버리세요. 외곽은 매도하는 게 좋아요. 지방 같은 경우 광역시 수도권에서도 외곽 서울에서도 외곽 그나마 서울은 괜찮은데 외곽 매도하고 끝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갈아타라 이거예요. 집을 팔았으면 멀쩡한 집을 팔았으면 평수를 줄여서라도 좋은 데로 옮겨가라. 자, B아파트는 그냥 팔아야 합니다. 자, 차익이 적은 아파트 이제 차익이 적은 B아파트 차익이 적은 것은 앞으로도 적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B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또 나홀로 아파트 강남이라도 용산이라도 100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은 파는 게 장땡이에요. 그런 것들은 강남 아무리 초역세권이라도 많이 안 뛰어요. 그걸 끝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강남 정도 사실 정도면 똑똑하실 것 같은데 그거 왜 끌고 와요? 오히려 마용성의 대단지보다도 훨씬 안 뛰는 것을. 자, 그 다음에 투자가 적은 것들 너무 싼 것들은 안 뛸 가능성이 커요. 공급폭탄 28에서 32년에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주가 막 분양을 할 거예요. 그거에 후광을 받아서 뛰면 좋은데 그때쯤에서 막 공급폭탄 맞을 지역들은 좀 갈아타는 게 좋아요. 다주택자가 700만인데 안 좋은 데부터 털어냅니다. 이인구도 감소하고 자, 그다음 매수 실종 집값 거품이 좀 많은 상태 고금리는 지속됐었고 매수 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수요는 급감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저금리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맞죠 이게 지금. 그래서 매수자가 실종 상태인데 겨울에는 쉽게 안 팔릴 거예요. 팔고 끝날 거라면 지금 팔면 안 돼요. 팔고 끝날 거라면 봄이든 여름이든 치고 올라갈 때 던지시고 집이라는 것은 자, 무주택으로 가는 게 제일 안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주택과 유주택 재산 차이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파랑 네모칸이 무주택이에요. 저축만 하셨거나 주식이나 투자했던 분들. 자, 오른쪽 이 빨간색 테두리는 유주택입니다. 자, 무주택 이거 10년 한번 잡아볼게요. 3억 투자를 했어요. 3억 10년 플러스 1억 한 10년 정도 저금하면 3억이 1억 정도 붙어요. 최대치로 잡아드렸어요. 최대치로. 빚 없이 실거주 그냥 하신 분들 빌라 잡은 분들 1억 5천 저금보다 낫네요. 이것도 재개발 잡으면요
3억 갖고 10억도 벌 수 있고 3억도 벌 수 있고 그래요. 재개발이 아닌 빌라를 예를 든 거죠. 1주택인데 실거주만 했어. 빚도 없이. 5억이 3억으로 가니까 3억으로 투자한 거죠. 그래도 3억은 벌어요. 그 조그마한 게. 왜? 물가가 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용대출. 돈도 없으면서 갭 투자를 했습니다. 대출을 왕창 끼고 결국 9억이 6억까지 떨어진 것을 잡았어요. 그러면 3억 갖고 갭 투자 가능하네요. 자, 7억 5천을 벌어들여요. 10년. 그리고 빚을 활용해 갖고 실거주를 해도 빚을 활용해야, 빚을 활용 안 했을 때는 3억짜리밖에 못 잡았는데 3억 대출을 받으니까 6억짜리를 잡았잖아요. 9억이 6억 떨어진 걸 잡았잖아요. 결국 9억이 6억 떨어진 걸 잡았기 때문에 12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얘는 8억 정도 벌 가능성이 커요. 갭 투자는 더 봅니다. 똑같이 9억이 6억 갔는데 왜 9억이냐?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나머지는 이자가 나가니까 그걸 감안한 거예요. 어때요? 차이가 크지 않나요? 한마디로 유주택자들은 정말 그냥 생빌라를 잡아도 무주택보다 유리하잖아요. 무주택 저금하는 것보다. 그래서 무주택으로 가는 것은 안 돼요. 양극화가 된다 할지라도 집은 있어야 돼요. 자, 무주택자들 선택 3가지가 있는데 매수. 그래요. 꼭 폭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폭락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못 잡아요. 자, 겨울. 지금이 겨울이네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 판단하시고, 청약은 뭐 꼭 기준은 없지만 최소 60점이 넘어야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특공도 결혼을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특공 점수가 좋을 때 청약을 기대하는데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청약에 올인한다. 다 놓치잖아요, 집을. 이 사람도 집 안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약 여건이 안 좋으면 집을 잡아라.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잡게 되면 팔리질 않아. 현금이나 전세를 계속 갖고 있다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 아까 토지, 상가, 오피,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걸,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잡는다든가, 소액 분산, 주식 잡았다, 아무 잡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정말 돈 안 모여요. 반드시 부동산이 있는 다음에 주식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같이 끼어 들어가야지. 부동산도 없으면서 저축에 목돈 모은다? 목돈을 평생 모읍니까? 자, 지금 화폐 금리 대출 폭탄이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다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무주택 여러분들은 대폭락만을 기다리거나 주식 투자 혹은 저축만 하면서 장기간 무주택자가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줄어들어요. 감사합니다.